안녕하십니까, 최영훈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그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일반적인 객체지향 언어, 뭐 C샵이나 자바 같은 그런 언어에서 제공하는 이 클래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만의 방법으로 이 상속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프로토타입입니다.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바깥에 기차가 지나가네요. 예,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런 메서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속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하게 자바스크립트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특징은 좀 틀려요. 내부적인,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동작 구조는 완전히 틀리고요. 완전히 이제 다르죠. 예. 프로토타입을 알아야 되는 이유, 이거는 이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프로토타입이 뭔가? 요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좋은 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요 글인데요. 요거 링크는 제가 따로 유튜브에다가 이제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알려면 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언더스코어 프로토라는 게 있고요. 꺽쇠 프로토타입 꺽쇠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이제 알면 알수록 이제 여러분들의 자바스크립트 다루는 실력은 훨씬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보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샘플을 잠깐 짜놔봤어요. 샘플을 짰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이 오브젝트 3이라는 게 있죠. 지금 오브젝트 3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언더스코어 프로토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거 이렇게 이게 안 되는구나. 예. 근데 꺽쇠 프로토타입은 없죠. 여기 디버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꺽쇠 프로토타입은 디버거로 볼 수가 없어요. 꺽쇠 펑션 로케이션, 꺽쇠 스코프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꺽쇠 프로토타입은 없죠. 디버거에 안 보이죠. 예.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인터널 변수라고, 우리 개발자들이나 디버거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널 프로퍼티라고 해서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토타입이랑 그냥 프로토타입은 노출이 됐죠.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 뭔가?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프로토타입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프로토타입은 컨스트럭터 펑션의 어떤 속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타입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이제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프로토타입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이 뭐냐? 요 디버거를 찍어서 보시면 콘솔이 아니라 오브젝트 3번
오브젝트 3번의 프로토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프로토는 지금 add 뭐 construct 얘가 이제 add constructor 프로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죠. 예. add는 my.prototype add라고 위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 추가해 놓은 이게 이제 add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브젝트 3에 여기서 언더스코어 하여튼 이 프로토는 링크입니다. 링크. 그리고 이 오브젝트 3의 프로토타입이고요. 오브젝트 3의 프로토타입이고 프로토타입은 이 프로토타입 오브젝트 3의 프로토타입인데 프로토타입이라는 것 자체는 링크입니다.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링크죠. 그래서 이 프로토가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메서드라든지 프로퍼티는 마치 이 오브젝트 3가 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일반적인 객체지향 랭귀지에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가 잠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언더스코어 프로토라는 게 뭐냐면 이 객체를 가리키는 잠깐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한데요. 여기 있는 얘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오브젝트 3에는 저 변수가 있습니다. 이 꺽쇠 프로토타입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노출 안 돼 있죠. 그 변수가 내부적으로 있어요. 내부적으로 있고 그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노출된 접근자가 바로 언더스코어 프로토입니다. 네. 우리 C# 같은 거나 자바 같은 거 해보시면 이제 getter, setter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 정의된 변수는 뭐 이거다. 실제로 내부, 그러니까 뭐 private로 이게 정의가 돼 있고 public getter, setter로 언더스코어가 정의돼 있다. 언더스코어 프로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로토는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다른 객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new my를 했잖아요. 이 new my 이 객체가 아니라 이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이게 코가 지금 막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재밌는 게 이렇게 펑션을 선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펑션을 선언을 하고 호출을 안 해도 얘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얘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지금 여기 내가 이미 한번 해놓은 게 있는데 뭐 my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안 쳐지니? 에이, 뭐지? 예, my라고 할 수 있어요. my는 이 다른 C#이나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어떤 펑션을 만들었는데 그 펑션을 뭐 인스턴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변수에 할당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length 같은 거 하면은 0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예. 이 펑션 my라는 펑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잠깐만 이 다이어그램을 그려 볼게요. 지금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my라는 게 있어요. my라는 게 있어요. my라는 게 있습니다. my라는 게 있어요. 이 my가 가리키는 프로토타입이 있는 거죠. 또 my가 가리키는 프로토타입이 또 있습니다. my의 프로토타입.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my의 프로토타입이죠. my의 프로토타입인데 이 my를 이제 인스턴스를 이렇게 정확하게는 인스턴스 생성이 아니에요. 인스턴스 생성이 아니라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my라는 이 객체를 연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오브젝트 3는 new_my 이게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빈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my를 연결하는 과정이 내부적으로 일어납니다. 다른 언어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프로토타입이 이게 왜 이러니? 예,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있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my가 아니라 이제 오브젝트 3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오브젝트 3이에요. 오브젝트 3을 만들었잖아요. my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얘는 이 얘의 프로토타입은 이 my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my의 프로토타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화살표, 이거 포인터. 이 툴, 이게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네요. 네. 이렇게 화살표 틀리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빈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의 프로토타입을 이 my의 프로토타입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다른 객체적 언어의 그 동작이랑 틀리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 소스 코드를 통해 가지고 소스 코드를 통해서 지금도 소스 코드 보고 있긴 한데 이 프로토타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요 프로토라는 거는 요 프로토타입의 얘는 이제 내부 변수 private, 얘는 이거에 대한 getter sette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프로토타입 얘는 사실 지금 여기 쓰고 있죠. 여기도 이 프로토타입은 뭐냐면은 여기처럼 어떤 이런 함수를 이제 컨스트럭터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함수를 컨스트럭터 함수라고 불러요. 컨스트럭터 함수를 new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 컨스트럭터 함수의 어떤 인스턴스를 만든다. 그랬을 때 연결할 프로토타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my 오브젝트 3의 프로토가 my의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my의 프로토타입을 잠깐 보면 돼요. 여기에 이 컨스트럭터의 프로토타입을 보시면 얘가 이제 컨스트럭터가 있고 프로토가 또 있죠. 이 프로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는 이제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이게 되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오브젝트 3를 생성했을 때 오브젝트 3가 연결할 프로토타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빡시네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잘 찾아보면. 글을 되게 길게 써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프로토 앤 프로토타입 이렇게 돼 있는데 컨스트럭터 펑션이 프로토타입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컨스트럭터 펑션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 이거 푸죠. 이거 만들어진 인스턴스의 프로토를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이 펑션의 프로토타입으로 포인팅 하도록 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설명이 깔끔하게 이렇게 내용은 클리어한데 이 프로토타입 내용은 클리어한데 설명이 참 장황하네요. 네.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프로토타입이 꺽쇠 프로토타입이 있고 언더스코어 프로토가 있고 그냥 프로토타입이 있으면 제가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프로토타입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프로토타입은 그 펑션에만 존재를 합니다. 펑션에만 존재를 해요. 이런 객체 오브젝트 3에는 프로토타입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 펑션, my가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my는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있어요. 이 펑션에만 존재를 합니다. 얘는 펑션에만 존재를 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 만들어진 인스턴스의 프로토타입이 나의 프로토타입을 가리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얘를 가리키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브젝트 3의 프로토타입이 이 펑션 my의 프로토타입을 가리키게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한 add라는 함수도 오브젝트 3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이해하기 쉽게 됐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 네. 한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잠깐 설명을 또 좀 더 해볼게요. 소스 코드를 보면서. 자, 이렇게 해보죠.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두 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오브젝트 두 개를 만들었어요. 얘는 뭘까? job이라고 할까? job 해가지고 프로그래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로그를 했는데 오브젝트 2에 네임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undefined가 지금 보이죠? undefined가 나옵니다. 예. 하지만 네임을 가진 객체하고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 2의 프로토는 오브젝트 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jame이라고 찍히죠.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 이제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니까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이거를 보고 오브젝트 2의 프로토는 name이라는 거 가지고 있죠.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그러니까 상속 구조를 흉내낼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지금 오브젝트 이렇게 프로토콜을 연결함으로써 오브젝트 2가 오브젝트 1에서 상속받은 것처럼 동작을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이 프로토타입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체인. 그러니까 상속도 이제 상속을 자식 클래스를 상속하고 또 그 손자 클래스를 또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계속 체인을 연결할 수 있어요. 이 프로토 얘를 계속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트 3을 만들었어요. 오브젝트 3을 만들었어. 오브젝트 3을 만들었어. 그래서 오브젝트 1과 2와 3을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3에서 오브젝트 3은 뭐 나이를 넣어볼까요? age 해가지고 11 이렇게. 오브젝트 3엔 네임이 없고 오브젝트 2에도 네임이 없지만 이렇게 약간 브레이크 포인트를 뽑아버리고 딱 찍히죠.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 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한테 여기 오브젝트 3이죠. 오브젝트 3. 오브젝트 3 자기 자신한테 네임이란 프로퍼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없으면 그 자신의 프로토타입이 이제 오브젝트 2죠. 오브젝트 2에 네임이라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요. 없으면 오브젝트 2의 프로토타입에 네임이라는 게 확인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거기도 없으면 오브젝트 1의 프로토타입이 가리키는 거에 또 뭐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장 오브젝트까지 가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내장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 거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프로토타입 없어요. 그래서 undefined가 찍히는 거예요. 없으면. 그런 식으로 체인이 동작을 한다는 거고요. 요거를 여기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최종 객체, 제일 자식 객체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펑션을 통해서 생성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네. 우리 지금 아까 이 예제는 어거지로 이렇게 프로토를 연결했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권한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디프리케이트 된 방법이고요. 그냥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남겨뒀다고 합니다. 보통은 펑션을 만들어요. 펑션을 하나 만들고 디스점 네임은 여기 네임 받는 걸로 할까요? 한번 네임 받는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펑션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요. my는 new my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쨌든 얘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 프로토타입 체인을 계속 연결하는 방법이 object creat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가 그건 이제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my grand my라고 하죠. 좀 그래서 second generation은 object
create 해가지고 이걸 넘겨줘요. third는 third, 는 second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first로 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first my 예, console.log 해가지고 third의 name을 찍어보죠. 이렇게 찍어봅시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A가 찍히죠 지금. 이거를 보시면 브레이크포인트를 보시면 third, 지금 third거든요. third의 prototype, proto first, name AAA. second는 proto first. 지금 프로토타입 first를 가리키고 있죠, 얘가 지금. 예, 보자. constructor는 F, prototype, object. 이 시간이 어떻게 됐지? 26분이나 지났군요.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주제다 보니까, 예. 지금 얘의 프로토는 뭘까요? 얘의 프로토타입은 오브젝트입니다. 지금 여기 뭐 has own property, 뭐 is property of 이런 것이 자바스크립트 내장 오브젝트예요. 예. 그래서 얘의 프로토타입은 이제 최상위 오브젝트, 자바스크립트 내장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프로토타입은 얘의 프로토타입은 얘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오브젝트 크리에이션 하는 일이 뭐냐면은 빈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패스되는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이 새로 생성되는 프로토타입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이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연결 구조를 설명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설명이 부실해지네요. 예. 여기서 이런 걸 이용해서 오버라이딩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버라이딩, 이 체이닝이 되니까 오버라이딩 구현 가능한 거예요. 자기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에 함수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룩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third에다가 hello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return hi를 리턴 합시다. 자, third.hello를 호출해 보죠. 호출을 해 봅시다. 다시 좀 지워버릴까? 예. 하이 찍히죠. 여기 바로 찍혀요. 근데 third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 헬로가 있어요. 하이 2가 있어. 그러면 hello of undefined. 예, second 여기 second죠. second에다 hello가 있어. 그래도 찍히죠. 하이 2가 찍히잖아요. 근데 만약에 second 둘 다 hello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럼 얘는 하이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 3이 찍히죠. 예. 자기 자신이 이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실행을 해요. 없으면 그것보다 한 단계 위, 그 부모, 그러니까 그거 프로타입 연결 체인을 역으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 부모에 있는 거 실행을 합니다. 없으면 그 위에 있는 거, 없으면 그 위에 있는 거, 거기도 없으면 이제 오브젝트에 있는 거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있으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컨드에서 이렇게 정의했던
함수를 서드에서 다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죠. 네. 그렇습니다. 6번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설명을 했고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명이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뭐랄까 내부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가 않네요. 다음에 좀 더 그래프 같은 걸 좀 준비해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하여튼 다음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